안녕하십니까. 수학의 오메가 저자 이동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의 제곱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하게 된 동기는 S 블라블라 매스라는 영어권 유튜버 분이 이 값은 정수가 아닐까라는 영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보고서 저도 이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유튜버 분도 파이의 제곱의 값이 정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지구상에 있는 어떤 계산기도 파이 제곱의 값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이 제곱이 정수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한다고 해서 누구도 그것을 반박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강의에서 이 값을 두 가지 방법으로 직접 구해서 보여줌으로써 이 값이 정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울프렘 알파 계산기에 파이 제곱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매스랩이라든가 매스매티카 등과 같은 계산기에서도 현재는 그 값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지수에 대한 연산 관계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지금부터의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수 연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소수 부분이 바뀔 때 그 값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루트 2제곱에서 지수의 소수 부분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2의 루트 2제곱은 2.66514414269입니다. 지수에서 루트 2의 첫 번째 소수까지의 값을 적용한 2의 1.4제곱을 구해보겠습니다. 결과는 2.63015821545 소수점 첫 번째 자리의 값까지는 살짝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한 결과값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트 2의 소점 이하 12번째 자리까지 적용한 2의 1.414213562373 제곱은 2.665144142690입니다. 여기서 지수에 있는 소수점 부분의 유효숫자 부분만큼 전체 계산값의 유효숫자도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지수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바뀔 때의 값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20제곱의 값은 1048576입니다. 여기서 지수값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를 늘려보겠습니다. 2의 201제곱의 값은 3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산 결과의 첫 번째 값이 1에서 3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의 자릿수 값의 변화에 따른 전체 값의 변화를 보면 정수 부분의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첫 번째 자리의 숫자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소수 부분의 영향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지수에서 정수 부분의 자릿수 변화는 전체 계산 결과에 확실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정수 부분의 이르자리 값이 살짝 달라지더라도 계산 결과의 첫 번째 수 크기에 영향을 크게 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수 형식의 값을 구할 때 적어도 지수의 정수 부분만큼은 정확히 알고서 계산을 해야 그 결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산기는 지수의 정수 부분의 값이 지나치게 크면 계산기가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정수 부분의 값을 정확히 알고 그 값이 계산기가 허용하는 범위의 값이라면 그 결과값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이 제곱에서 지수 부분의 값인 파이 제곱의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정수 부분의 값은 계산기에서 충분히 입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이 제곱의 값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값의 계산 결과를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낸다고 할 때 거듭제곱의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상용 로그를 이해하고 있다면 다음 수식의 결과에서 정수 부분이 10의 거듭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이의 파이 제곱 곱하기 로그 파이는 이렇게 됩니다. 10의 거듭제곱 값이 무려 66경의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산기는 66경의 지수값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공학용 계산기 알고리즘을 소개하는 강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10의 거듭제곱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과의 유효숫자를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지수에서 밑이 같을 때 곱의 지수 법칙을 적용하면 2의 1제곱은 2의 100분의 1제곱의 100제곱과 같습니다. 계산 순서를 잘못 파악하시면 전혀 엉뚱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괄호 사용을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방금 전에 사용했던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파이의 파이 제곱의 유효숫자 부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의 파이 제곱 나누기 100억을 계산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수에서 100억을 나누어 주는 이유는 지수가 크면 계산기가 그 값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결과값을 울프렘 알파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값을 첫 번째 수 다음에 소수점을 찍어주고 1억 제곱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의 첫 번째 수 다음에 소수점을 찍고 다시 한번 100제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파이 제곱의 유효숫자 부분이 됩니다. 계산기 알고리즘이 좋은 경우는 100억 제곱을 바로 해줄 수 있습니다. 제 계산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나온 결과의 10의 거듭제곱 부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소수점을 첫 번째 숫자의 다음에 두면 9.0802 점점점으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10의 거듭제곱과 함께 나타내면 9.0802 점점점 곱하기 10의 66경 6262조 4529억 7084만 8503제곱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수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파이의 파이 제곱 곱하기 로그 파이의 소수점 부분인 0.98 점점점만을 따로 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10의 지수 자리에 놓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바로 유효숫자 부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상용 로그를 공부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의 파이 제곱을 울프렘 알파 계산기를 통해서 구해봤습니다. 계산기로 직접적인 계산을 통해서 그 값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서 전혀 그 값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 시간에 배웠던 수학 지식을 활용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값들도 있습니다. 영어권 수학 유튜버가 이런 수학 지식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파이의 파이 제곱의 값이 정수일 거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을 봐도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계산기의 단순 기능에 의존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나 수식의 근본 개념을 알고서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기의 알고리즘이 잘못되면 그 결과 또한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를 사용하기 전에 수 또는 수식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계산기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나 수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계산기를 사용할 때 먼저는 수나 수식의 알고리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계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오류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처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 제곱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정수 부분의 값은 반드시 알아야 지수 형식의 유효숫자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이 제곱의 66경 이상의 정수 자리까지 그 값을 구해야 파이 제곱의 값의 유효숫자 부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파이 제곱의
값을 66경 자리까지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이의 값을 66경 이상 자리까지 구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이 값을 66경 자리까지 구해주는 계산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의 파이 제곱의 값은 지금 현재로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계산기들의 계산 범위가 확장되었을 때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산기는 필수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든 계산기들은 평면의 수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일러 항등식에서 나온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일러 항등식의 논리는 수이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계값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지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계산기들을 살펴보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억지로 값이 나오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 결과는 맞고 다른 계산은 틀린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기들의 각수 개념을 적용시키면 어떤 계산에서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머지않아서 이 계산기들 모두 각수 개념으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평면 또는 공간의 수에 대한 연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공학용 계산기 알고리즘을 소개할 때 수에 대한 모든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리면서 모든 함수들 그리고 모든 알고리즘들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알고리즘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체계는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